자, 13강 봅시다. 13강 지구과학 파트. 지구의 구성 요소가 있죠. 지구의 구성 요소. 자, 지구의 시스템. 지구를 구성하는 직권, 수권, 기권, 수권, 생물권, 또 하나는 외권. 예. 예. 그러니까 외권은 우주를 얘기하는데, 우주를 얘기하는데, 이 우주 공간도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자기장 있죠. 지구자기장 같은 경우에 이 외권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향을 주니까 이 외권도 지구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에 대한 개별 설명이네요.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직권의 구성 물질은, 주로 지각과 멘틀은 규산염 물질. 아시죠?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자,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얘가 더 많습니다. 철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성층 구조를 보시면은요. 맨 껍데기 지각입니다. 지각. 지구의 단단한 껍데기 부분으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작다. 부피가 크니까 밀도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대륙 지각이 대략적으로 한 30km 정도,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은 평균적으로 5km 정도 돼요. 두께가. 대륙 지각이 훨씬 두껍죠. 그 다음에 지구 전체 직권 부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직권의 약 부피, 질량 아니고 부피예요. 부피의 80%를 차지한다. 멘틀이 되겠죠. 자, 유동성이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외핵입니다. 외핵은 액체로 추정하고 있죠. 지진파의 분석 결과 액체로 추정하고 있고요. 자, 이 액체가 대류가 일어나 가지고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핵은 더 압력이 크다 보니까 고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기권입니다. 기권.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1000km의 대기층. 100km가 아니고 1000km. 자, 대기 조성 질소가 제일 많죠. 78%. 그 다음에 산소가 두 번째입니다. 21%. 자, 질소는 반응성이 없는 기체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산소는 반응성이 큰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로 인해서 수많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층 구조, 높이에 따른 구조를 보시면 네 가지 권역으로 나뉘죠. 맨 아래가 대륙권, 그 위에가 성층권, 그죠? 그 다음에 더 위에는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대륙권은 약 10km 정도까지고요. 성층권이 10에서 50 정도 되고요. 50에서 80까지가 중간권, 80에서 1000까지가 열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고요.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대류현상도 있습니다. 이름이 대륙권이죠.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갑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찬 공기 밀도가 크죠. 더운 공기보다는, 그죠?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잖아요. 여기 온도가 낮다 이거죠. 높은 데가.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지나고 나면 오존층에 있는 성층권에 도달합니다. 오존층은 하는 일이 뭐예요? 자외선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흡수하니까 여기는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합니다. 높이가 높아지면서. 자, 그래서 대류현상 같은 게 당연히 없죠. 대류현상이 없습니다.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권이네요.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구역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구역.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대류가 일어나긴 하는데요. 대류 현상은 일어나는데 여기가 차가우니까 기상 현상은 없어요. 거의 수증기가 없어가지고 수증기 없어서 그다음에 유성이 잘 나타납니다. 예. 여기 열권에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열권에는 오로라가 잘 나타나거든요. 이 오로라하고 여기 있는 유성하고 다른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오로라는 열권, 유성은 중간권. 정확히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수권이네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영역, 물이 있는 곳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바닷물이에요. 짠물이에요. 해수.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아주 조금이 안짠물이죠. 이걸 육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담수. 담수 이렇게 부릅니다. 요 이제 짜지 않은 물. 담수의 대부분은 또 빙하예요. 빙하. 나머지 지하수하고 강가호수가 있는데 지하수보다 강가호수가 굉장히 조금이죠.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없나? 강가호수가 아마 0.0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전체 물 중에 우리가 이온음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강가호수로 먼저 사용하고 급해지면 지하수 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가지고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네요.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혼합층, 온도가 훅 떨어지는 수온약층, 다시 온도 변화가 없는 심해층 세 개의 권역으로 나뉩니다. 자, 혼합층 같은 경우는 뭐 한 200m, 100m 내려갈 때까지 온도가 별로 변하지 않는데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잘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이걸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즉 중위도 해역이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편이에요. 왜?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무역풍 아니야. 편서풍의 영향으로 혼합층이 두꺼운 편이랍니다. 그 다음에가 7번은 수온약층이 되겠죠. 수온약층.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깊이가 깊어지고 태양 에너지도 없고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도 적으니까 온도가 차가워지겠죠. 자, 온도가 아래쪽이 차가워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류 현상이 없어요. 여기 연지구 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워. 이 말은 대류가 없어서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차단합니다. 안정한 층이다 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없는 걸 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깊은 심해층에는요, 온도 변화가 별로 없겠죠. 그냥 추운 층이에요. 영하 뭐 3, 영상 3, 4도 정도. 그 정도도 엄청 추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은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권은 뭐 직권, 기권, 수권에 다 걸쳐서 분포하고 있죠. 이 영역에 걸쳐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온도 자체가 적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온도 자체가 적정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이 있죠. 얘가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장으로 굉장히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잖아요. 태양풍이나 우주선은 고에너지 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줍니다. 인간이 살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자, 외권은 1000km 바깥의 우주 공간이에요. 자, 거기엔 뭐가 있다? 외권에 있는 지구 자기장 얘 때문에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요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나오면 어디하고 어디의 관계인지 우리가 추론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산가스 분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화산가스는 화산 폭발이니까 직권, 화산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기권. 이런 식으로 직권과 기권의 관계입니다라고 해서 유추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일일이 다는 못 외우잖아요. 이건 뭐예요? 직권하고 수권의 관계인데요. 직권하고 수권, U자국.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U자국 만들어지죠. 석회 동굴, 해안 침식. 뭐야 이게? 땡땡땡 생성? 그게 뭔데? 땡땡땡이. 한두 개야?
이건 자료를 줘야지. 이거 어디 답지 없냐? 이게 뭐야 이게? 아, 석회암. 석회암 생성이라. 요거는 물속에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개 껍질. 조개 껍질도 있고 이온으로 H 뭐 CO3 마이너스 또는 뭐 CO3 E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이 있거든요. 자, 요런 이온들이 이제 그 화학 반응을 하면서 CA CO3라고 하는 석회암으로 퇴적이 돼요. 이렇게. 조개 껍데기도 마찬가지. 자, 요렇게 돌멩이가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퇴적이 돼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돌멩이가 석회암인데요. 수권에서 직권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이게. 예. 물속에서 돌멩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권과 직권의 관계. 그래서 석회암이 나와 있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14강 가볼게요. 문제는 이제 쭉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하세요. 해설지 보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14강까지 가봅니다. 아닌가? 15강까지인가? 14강 일단 볼게요. 지구의 에너지원입니다. 지구의 에너지량의 상대적 비율,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서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99.998인지 98인지 이건 어마어마해. 거의 다야. 자, 그 다음에 생명활동의 주된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원이고요. 자, 3번입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은 되지만 지들끼리는 전환되지 않아요. 이렇게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이 에너지들이 뭐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막 빛 에너지 등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요 지들끼리는 전환되지 않는다. 여기 있네요. 자기들끼리는 전환되지 않는다. 요 얘기고요. 자, 태양의 수소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거 태양 에너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약간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요거죠.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이 내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달과 태양의 인력은 뭐 조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달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순환입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각각의 권역을 순환하는데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려면 에너지 흡수나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함께 이동을 한다라고 돼 있죠. 물의 순환을 일으킨 주된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요. 대표적인 물의 이동 예시 수권에서 기권으로 간다. 뭐 증발을 했나? 바다 강 호수의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 기체가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수권에서 땡땡땡 지표와 바다에 내린 강수의 일부는 생물에 흡수가 된다. 아이고, 생물권일 얘기를 하나 보구나. 물 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2번이 물수지 평형인데요. 우리 물의 양이 각 권역마다 막 늘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육지바다 대기에서의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전체적인 물의 양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요. 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물수지 평형이라는 거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양과 유입량하고 빠져나가는 유출량이 같으면 돼요. 그게 이제 평형 상태거든요. 여기 볼까요? 대기로 볼게요. 들어오는 거 볼게요. 320, 60. 들이더하면 380이잖아요. 380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 나가면 돼요? 380 나가면 돼요. 가자, 284, 96. 두 개 더하면 380이 되죠. 그죠?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예요. 들어온 만큼 나가면 돼요. 우리 육지로 가볼까요? 육지 입장에서 육지 어디 갔어? 육지. 여기가 육지야. 여기가 육지야. 자,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거 일단 어이구 60 빠져나갔네요. 육지에서. 그 다음에 육지로 들어오는 거, 비로 들어오는 거 96 들어왔어요.
들어온 게 96인데 증발된 게 60이야. 36 어디 갔어? 바다로 흘러내려가네.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거나 나간 게 서로 총합이 같으면 됩니다. 같으면 됩니다. 그렇게 맞추라고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다음 탄소의 순환입니다. 자, 탄소는 각각의 권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 뭐 직권, 수권, 생물권 등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권이고요. 이렇게. 자, 다양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직권에서는 돌멩이 형태겠죠. 기본적으로 석회암이라는 돌멩이하고 석유석탄이 화석 연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제일 많이 존재하죠. 이 비율이. 예, 특히 화석 연료보다 얘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율은 누구니 그러면 석회암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이온의 형태죠. 이건 탄산이온이라고 부릅니다. 탄산이온.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탄소화물이 일어났는데 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핵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권에서는 이런 기체 형태로 존재하고요. 자, 이러한 탄소들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권역을 뭐합니까? 순환합니다. 당연히 에너지도 이때 동시에 같이 이동을 하죠. 전환되는 건 아니고 이동을 합니다. 탄소가 권역 사이를 이동해도 당연히 지구 전체 탄소의 양은 일정합니다.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다 마찬가지예요. 총량은 일정합니다.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뭐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거 직권이죠. 이산화탄소가 이거 기권이죠. 이렇게 가시란 얘기예요. 식물이 이거 생물권인데요. 이산화탄소를 없애서 이거 기권이네요. 그럼 기권하고 생물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빛에너지는 외권이에요. 외권. 외권하고 생물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외권하고 생물권. 무조건 광합성은 기권과 생물권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고 판단하세요. 6번은 뭐예요? 바다 해수의 탄산이온이 탄산염으로 어쨌든 이건 수권인데 탄산염으로 퇴적이 돼요. 수권, 직권, 석회암이 되거나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이거 생물권 해저에 쌓여 석회암이 된다. 이것도 직권. 수권이 직권으로 생물권이 직권으로 뭐 그런 얘기인가? 여기 일단 수권인 것 같아요. 9번. 수권에서 직권 또는 생물권 또 생물권이 직권으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기권의 탄소가 증가되는 거, 기권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이제 증가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 감소는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감소입니다. 그래서 뭐 감소되는 거 찾으라고? 광합성 하면은 CO2를 흡수하겠죠. CO2 열심히 빨아들이겠죠, 식물이. 그래서 탄소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해수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용해. 해수에 많이 녹아 들어가면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으면 많이 녹아요, 잘. 근데 따뜻하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높지 않아야 돼요. 약간 차갑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 녹아듭니다. 자, 그런 정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14강까지 봤네요.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계세요. 15강도 또 보내드릴게요.